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담실이 그 인지상담센터 나다라고 하는 상담실인데요. 거기에 있는 주관으로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그 미술치료 관련된 걸 좀 올렸었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정서적인 것들도 그렇고 미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적인 것들을 올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동 아니면 유아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오케이, 성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유아동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행동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정서행동 장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함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영상의 정서를 다루는 첫 번째 영상은요. 아동이 때 아니면 유아기 때 아니면 청소년기 때에 받았던 학대가, 이 학대는 정서적인 학대가 주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 신체적인 학대도 포함되고요, 성적인 학대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런 학대가 성인이 돼서 그걸 잘 견뎌내서 내면 참 좋겠죠. 그런 학대를 갖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견뎌내도 무의식적으로 저장될 수가 좀 있잖아요. 그죠?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로.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에 반드시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만들어지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좀 느끼고 좀 공부를 해서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이 어렸을 때 어떤 정서적인 학대가 성인이가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보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그 정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 정서 지능이라고 요즘엔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는 그 어빌리티, 그 능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요새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지능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네요. 이 정서적인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정서 지능으로 봤을 때 그 인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없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정서 능력, 정서 지능이라고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정서를 뭐 적응하는 것들, 조절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능력 내지는 어빌리티 내지는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라보는 개념이 좀 틀려졌던 것 같아요.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은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음,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이럴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양육자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도 있겠죠. 학대를 받게 되면.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하튼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의 어떤 일탈 행위를 갖다 조장하거나, 중요한 건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라는 거.
그래서 이 여하튼 그 아이들의 뭐 신체, 뭐 정서, 뭐 사회적인 발달 갖다가 저해하는 행동은 나쁜 거고, 뭐랄까, 아동의 학대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특히 아동과 청소년 때의 어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런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짠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자존감은 당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지고요. 당연히 우울감도 생길 것이고, 뭐 사회적인 위축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또 정반대되는 어떤 행위로서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보여지게 돼요. 중요한 건 특히 이게 그 아동, 그 유아기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100% 아니면 완전히 아니 진짜로 예. 그래서 성인기의 삶에 있어서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동 그 복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뭐 보호자를 포함해 가지고요. 성인이 그 아동의 어떤 건강 아니면 복지 또 인제 정상적인 어떤 발달을 갖다 조회한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신체, 정신, 성적 이런 폭력을 야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방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료가 2019 년까지가 좀 있는데 보세요. 점점점 신고 접수라든지 그 사례들이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 아동 학대에 관련된 유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학대. 이거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말 그대로 아동한테 뭐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서적인 학대예요. 이건요. 아이를 갖다가 구속하거나 감금하거나 아니면 또 언어적인 위협을 하거나 "너 이게 액세스 해 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인제 뭐라 할까? 인격적인 어떤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감정을 갖다 심하게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욕한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될 수가 또 있고요. 성적인 또 학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인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겠죠. 물론 성희롱을 포함해서 성폭행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방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양육을 참 잘 하셔야 되는데 방임뿐만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하는 것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어떤 건강을 갖다 해친다든지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해하는 것들의 행동이요. 다 방임에 해당이 돼요. 참 이게 참 이 영상 하면서도 참 화가 나네요. 자 그래서 그 정서적인 학대가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 뭐 행동 및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이 또 있어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자기 효능감도 떨어질 수가 또 있고요. 이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감을 당연히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면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적응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특히 학교에 대한 부적응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자기 체계에 손상이 좀 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성인이 돼서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 체계 손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몇 가지만 나중에 후에 다룰게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여하튼 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서 플러스 해가지고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학대를 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치심 같은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다가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을 포함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네, 우울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치심에 관련된 것들이 내면화되거든요. 쌓여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 쉽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있다 이게 뻥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또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그 성격장애에 미치는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편집성, 이런 것들, 편집성적인 어떤 성격장애라든지 아니면, 분열이라든지 말 그대로 분열성 뭐 성격장애 아니면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회피한다든지 뭐 경계선적인 어떤 이런 성격장애를 같이 플러스하기 때문에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면은요. 성인이 되어서는요. 이 반복적인 학대 경험 때문에 그 자기라고 얘기하는 셀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요거를 구성하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자기 체계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이 자기 체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좀 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체계, 셀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상용되는 어떤 내용인데 요 자기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조절에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뭐랄까 관계에 관련된 릴레이셔널 뭐 셀프랄까요? 셀프라고 할까요? 하여튼 관계에 관련된 것들, 대인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기 조절에 관련된 어떤 문제인데요. 당연히 자기의 어떤 마음, 뭐 정서에 대한 어떤 기능, 내지는 어떤 상태, 아니면 뭐 내적인 어떤 통제력 이런 거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행동적인 것들 여기에 이제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둘째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적 자기. 그래서 대인관계에도 이렇게 손상을 갖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 애착 유형에서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희 센터 옮겼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정서에 관련된 것들은 요거 말고요. 그 2편이라고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정서를 갖다가 건강하게 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